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제69주년을 상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신원식 국회의원님이 주최하시고 KMA 역사탐방 포럼이 주관하는 공동 세미나입니다. 바빠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교훈과 한국 안보 정책의 발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한기호 사무총장님, 조수진 최고위원님, 백종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 그리고 KMA 사랑방 포럼의 김칠주 회장님 등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 좌장을 맡아주신 이모영 장군님 비롯한 발제자와 토의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상세히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회라고 그럴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뒤에도 보니까 69주년 정전협정 되어 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고요. 그다음 냉전 해체는 30년 한 7개월쯤 됐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 크리스마스 때 모스크바 광장에 소련기가 내려가고 러시아 3세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보면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냉전과 같은 신냉전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 72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사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냉전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 단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는 이러한 냉전하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키면 평화가 온다고 했던 환상이 깨지고 역시 평화는 전통적으로 힘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물론 그 기대가 점점점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유엔 등은 사실은 립 서비스 외에는 해주는 게 없다. 결국은 힘으로 뒷받침 안 되고 힘의 원천은 지정학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안 되는 러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 우크라이나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역시 동맹이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동맹을 통한 집단 방위 체제가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느끼게 해준 것이고요. 끝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동맹에 관한 한 우리하고 같은 점은 전쟁 전에는 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점은 참혹한 전쟁을 딛고 우리는 동맹을 만들어내서 오늘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많은 피해도 불구하고 동맹을 가지지 못한 채로 어떤 형태로는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전술적이고 군사적인 교훈은 많이 도출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데 하여튼 들어오면서 69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위대한 지도자들 덕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전쟁의 몇 배 되는 그 효과를 그 피생에 대한 보상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칠주입니다. 오늘 6.25 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교훈과 한국 안보정책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또 이 세미나를 저희가 주관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좋은 자리를 주최해 주신 신원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님, 조수진 최고위원님, 기타 많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삼복도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애국 일념으로 기꺼이 참석해 주신 많은 애국 시민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KMA 역사 탐방 포럼을 먼저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KMA는 코리안 밀리터리 아카데미, 즉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생들이 크게 그 세 가지 키워드로 독립운동의 역사, 현재의 국가안보태세, 미래의 조국통일, 이 세 가지 분야에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5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사 출신 예비역들이 중심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확대되니까 이제 일반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니까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대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년 전에 윤주경 국회의원님실과 독립전쟁 100주년 특별 세미나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용어를 이제 항일 독립전쟁으로 자리매김하자라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보를 주제로 세미나하고 다음에는 또 통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 상황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유사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이 전쟁 발발 요인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그 케네츠 월츠 교수가 얘기한 세 가지 인간적, 국가적, 또 국제체제적 이 수준에 비추어서 한번 간단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본성적 수준에서 이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범슬라브주의, 러시아 영광의 재현, 또 우크라이나를 좀 우습게 보는 군사적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국가적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역대 대통령이 친서방으로 갔다가 친노로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의 그 정체성이 좀 혼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안보감이 해이가 되고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러시아계 민족 이 민족들의 러시 성향 여기에 우크라이나 어떤 현재 대통령이 또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체제 수준에서는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러시아의 불안감, 또 러시아 침공 시 미국과 EU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계속 시사를 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조지아 전쟁, 2014년도 크림반도 전쟁 시 미국이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전쟁을 도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이 세 가지 수준으로 전쟁 도발 요인을 분석하면은 반대로 전쟁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좌장님하고 또 발표자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모영 장군님은 우리 육사 동기생 중 유일의 그 대장을 다신 분으로서 현재 전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고 현재 그 한국군사학회 회장 또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또 오늘 기조 발언을 해주시는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은 그 전에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등 하시면서 그 지역이 아주 사정이 밝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며칠 안 남겨놓고 초청을 했는데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첫 번째 발제자 신종태 교수님은 세계 60여 개국을 직접 주요 전적지를 답사해서 책을 여러 권 냈지만 특히 세계 주요 전쟁 유적지를 찾아서 1, 2, 3권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국방개혁에서 왜 실패했는가 따라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신종태 교수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두 번째 발제자 김규철 교수님은 러시아 육군 무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계적으로 작전 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지금 많은 이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 러시아가 좀 못 싸우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반대로 러시아는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재미있는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세 번째 김용준 교수님은 이제 전무신 분으로서 장차 이 나라 안보 분야에 큰일 하실 분입니다.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투하체프스키와 스페친의 전략 사상을 소개하면서 푸틴 전 대통령이 그 전략 사상을 이어받아서 뭔가 대전략을 갖고 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우리 신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할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또 짧게 또 토론자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왔습니다. 제 1주제 토론자 우리 권지혁 박사님은 책을 20권을 저술했습니다. 20권. 특히 더 대단하신 것은 전 세계 136개국 본인의 말로는 대대급 이상 전투 전적지를 다 가봤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크라이나다. 뭐 그런 전쟁 아주 명절을 이번에 발간했는데 정말 보물급 우리 포럼의 고문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2 토론자 황석중 장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군에서 안보 정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3주제 토론자는 이제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유명하신 분인데 저하고는 뭐 한 30여 년의 각별한 인연으로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기초로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드시 억제하고 어떻게 평화를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활발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제안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결의도 다지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하는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이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신원식 의원님, 우리 국방일 앞으로 이제 2년간 앞으로 우리 당의 지도자를 맡아서 하실 텐데 제가 국방이 이번에 지망을 했습니다. 좀 이게 뭐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국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신원식 의원님을 잘 모시고 배우려고 쌉으로 모시고 배우려고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칠주 KMA 역사탐방 포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6월 달 그에 사실은 제가 대통령 EU에 대한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한 열흘 정도 EU와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EU가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얼마나 곳곳에 깊이 녹아져 있는지를 피부로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EU의 의회 지도자들, 또 EU 집행위원회 지도자들, 또 그 나토도 사실 방문해 왔습니다. 나토의 지도자를 만나고 계속 그 여러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그 진영 간의 대립 사이에서 EU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거 남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강 건너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다는 그런 느낌이 귀국에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이슈인데 우리 의식이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한편이 있습니다. 한참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느 당의 그 대선 후보자가 그게 이게 코미디언을 대통령을 뽑아서 그렇다는 걸 이런 형태의 비아냥 같은 얘기들을 하고 또 그것이 그 군사 대국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제가 아주 경악을 할 뻔했습니다. 자국의 방어 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략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조차도 읽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기본 품성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튼튼해야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하고 그래야 정말 항구적 평화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국방위에 들어가서 우리 신원식 의원님 그리고 한기호 위원장이 아마 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잘 모시고서 우리 국방위를 든든하게 하는데 제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하여간 오늘 주시는 조언 말씀들 자료집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잘 공부하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절대로 생기지 않고 안전도 보장되고 그리고 경제도 든든하게 뒷받침된 나라 만드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사님까지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군 장군이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금 발표하기는 10명 정도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상한 장군도 상당 숫자입니다. 개전에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장군이 죽은 전례가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 있습니다. 또 지금 죄수들, 러시아의 죄수들까지 입대를 받아서 전쟁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전쟁에서 참여해서 살아남아서 오면 죄를 사면해주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세계 전쟁사의 근래 전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약 러시아군이 2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강국이 공자가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것도 전사자를 낸 것도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국방 정책, 안보 정책의 허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러시아가 워낙 강한 나라고 과거에 러시아의 하나의 연방국으로 있었던 우크라이나는 먼저 대통령 페트로 포로센코 있을 때 러시아의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군도 하고 무기 증강도 줄이고 또 일부는 폐기하고 이렇게 러시아의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결국은 그 유화 정책을 쓴 러시아에 당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안보 조직 속에 수많은 간첩이 숨어져 있고 수많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군사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흔히들 선배들은 후배들을 존경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근데 확실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원식 장군을 존경합니다. 또 여기 이모용 장군이 와 있는데 이모용 장군도 존경합니다. 우리 김칠주 회장님도 존경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세미나 개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달이 되어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외교안보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장기화로 강대국 간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북한이 이를 뒷배삼아 기습 도발을 감행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안전을 위해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신원식 장군님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서 가끔 초청해서 안보와 전략을 배우는 제게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깊은 식견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